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슈로요. EU가 암호화폐 관련 경제장관 회의를 개최한다라고 삼았습니다. 제가 아까 뉴스 시장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연합 국가들이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거와 연관된 뉴스입니다. 다음 달 7일에 비공개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EU 경제장관들이 모여서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논의할 내용들이 뭐냐? 블록체인 기술을 어떤 분야에 적용할 것이냐를 아마 협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장관들이니까 블록체인 기술 분명히 자기네들 경제 발전이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분야에 적용할 것인가를 상의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ICO, 그러니까 암호화폐 공개하는 거죠. 공개에 대한 절차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차는 어떻게 해야지 투자자들한테 피해가 없을 것이며 제대로 된 자금을 모아서 이런 기업들이 커나갈 것이냐라는 걸 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동안에 비트코인을 산다든가 이더리움을 사서 바꾸는 방식이었었는데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현금으로 갖고 갈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검토하는 회의를 다음 달 7일, 9월 7일에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미 EU에서는 7월 달에 디지털 자산 자금 세탁 방지 규제에 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우리 암호화폐 말하겠죠. 이거를 통한 자금 세탁 방지에 관한 규제를 협약을 맺었는데 EU 경제장관 회의에서 합의하는 내용들은 보통 180일 이내에 입법을 하게끔 서로 간에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7일 EU 경제장관들이 모여서 블록체인 기술 적용 분야하고 ICO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ICO 방식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나면 그것도 아마 6개월 내로 다시 입법을 해야 되니까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유럽연합도 제대로 된 규제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요. 유럽에서는 유럽증권시장청, 유럽금융청, 유럽보험연기금청, 그러니까 금융, 증권, 보험, 연기금 이런 청들이 각각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암호자산에 대한 가치를 공적 기관들이 보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줄 것이냐 이런 상황까지 다 협의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7일에 있을 EU 경제장관 회의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이슈로 선정해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은행의 암호화폐 페트로 채택 지시. 페트로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마두로 대통령 그러시면 생각나시는 나라 있죠? 베네수엘라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국가은행에 페트로를 채택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를 채택하라고 지시했는데 얼마 전에 이 마두로 대통령은 드론으로 공격을 받았다는 그런 뉴스도 들어왔었는데요. 공공은행하고 시중은행은 금융정보를 앞으로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와 동시에 자신들의 암호화폐 페트로로도 표시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베네수엘라가 국가 경제 위기가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뉴스를 내용을 자세히 보면 3년간 한 230만 명의 국민들이 그 주변 국가로 탈출을 했다고 그래요. 거의 전쟁 난민 수준이라고 하고 있고요. 올해 물가 상승률만 한 10,000%, 100만%,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 100만 %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물가 상승률 100만 % 예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1원이 100만 원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원짜리 물건 사시려면 1,000만 원을 갖고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물가 상승률이 현재 예상되고 있다는데요. 현재 베네수엘라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난번에 화폐 개혁도 한번 했었죠. 주권 볼리바르로 화폐 개혁을 시도했는데 오히려 실패했고요. 이 화폐 개혁 실패는 사실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북한도 사실 2014년 화폐 개혁했다 실패했죠. 그래갖고 재무상을 공개 청산하고 실패했다고 했는데요. 현재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위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 실패에 대한 거는 사실 대통령이 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로지 정권 잡기만 해서 현재 화폐 개혁하고 페트로를 쓰라고 하는데 과연 이 페트로가 국제적으로 쓰여질지 국제적으로 가치가 있을 건지는 좀 의심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공 여부는 알 수 없는데 지금 남미,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남미하고 터키도 현재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이제 터키도 좀 경제가 좀 어렵죠. 이런 데서는 금과 암호화폐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합니다. 금은 실물이고요. 암호화폐는 우리 전자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거래가 급증하고 있어서 오히려 많은 국민들은 법정화폐보다는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금이나 암호화폐를 많이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제로 많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결과가 사실은 암호화폐가 우리 전 세계 시장에서 어떤 대체제 자산으로 인정받을지가 좀 관심이 돼서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일본에서 암호화폐 일괄 추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일본 경찰청이, 딴 데도 아니고 경찰청이요. 거래 이력 일괄 추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안에 27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80억 좀 더 되겠죠. 이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민간 회사들이 그 거래 이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서 일본에서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는데 일본에서는 이미 이런 시스템을 경찰이 이제 수사하기 위해서 도입한다고 합니다. 무려 암호화폐가 1,000개가 넘고 그래서 작년에만 이 암호화폐 의심 거래 신고 건수가 669건이라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그다음에 해킹은 140건이 일어나서 암호화폐 1,000건이 넘는 암호화폐 1,000개를 다 일괄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어렵고 주요한 암호화폐로만 대상으로 해서 현재 추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일본 경찰청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어도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경찰이나 현재 정부 당국에서 금융당국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규제만 제재만 할 생각을 했고 입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세 번째 이슈로 올려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